농부처럼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심은 작물에 대해서 잘 알고 기후도 공부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는 뜻이죠.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의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가치 투자 방법론,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역시 수익률은 직접 투자야. 그래, 오늘부터 주식 투자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보자.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면 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사야 되는 건가? 일단 사다 놓고 묻어두기만 하면 수익이 생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농사를 지르는 건 뭐야? 농부들이 투자하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까? 소는. 에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보면은 투자를 할 때 농부처럼 해라.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뭐 언뜻 들어보면은 뭐 작물을 수확하듯이 좀 애정을 갖고 해라. 뭐 이런 뜻인 건 알겠는데 예. 그렇게 투자를 농부처럼 해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해서 좀 어렵거든요. 예.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얘기는 예.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네. 겨울에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예. 여름 되면은 이제 가꾸죠. 예, 가꾸죠. 예. 뭐 거름도 내고 그다음에 골도 치고 피도 뽑고 하면서 이렇게 가꾸고 예.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죠. 그렇죠. 예. 예, 하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을 하죠. 그렇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주고 적절한 시기에 씨 뿌리고 거름 주고 하고 이러면은 사실 자연이 다 해주는 겁니다. 태양 그리고 바람, 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예.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게 추수를 하듯이 주식 투자도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조사가 된 이후에 예. 그 기업을 확실히 알았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과 동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업과 동행을 하다 보면 또 소통을 하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또 기업의 주인으로서 그 제품도 사용을 하고 해야만이 그 기업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과가 나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자는 게 주식 투자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예. 단순히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그 농부처럼 투자를 해라. 그 사실 좀 말이 그렇게 뭐 봄에 씨앗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걷어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이게 또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은 좀 이렇게 싹 넣었다가 한 번에 크게 이게 좀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농부처럼 하기에는. 예,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정말 적절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뭔가 이렇게 한몫 챙기는 그런 행위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은 우리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죠. 그러면 그런 기업의
약간의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은 좋은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되고 나면은 그 주인으로서 그 역할과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더라도 삼성전자 냉장고 포함해서 삼성전자 제품을 사고 또 남한테 권하고 홍보해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그 기업의 대리 경영자, 좋은 기업에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CEO가 있는 기업, 예.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맞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투자의 영역인데 주식 투자는 매매 영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주 대안을 한다든가 뭔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물건을 사서 쓰는 것도 그 기업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홍보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그 기업과 함께 하면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그 단기 조급증에 많이 걸려 있죠. 주식을 사고 나서 바로 오르지 않으면은 이 정말 그 답답해서 팔아버린다든가 이러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 그 자체를 제가 농부처럼 하라는 얘기는 내가 그 기업의 주인으로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방문하고 또 그 기업의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관계 회사들 아니면 경쟁사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기업 CEO나 아니면 경영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잘 되면은 그 성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성과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본 차익,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성과가 많이 나서 연말에 배당금을 또 이렇게 두둑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가치 투자보다는 정말 이 앞으로 농부처럼 투자하는 농심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렇게 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좀 투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투자의 꽃은 가치 투자다. 이런 얘기를 좀 종종 듣곤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가치 투자 적응 기반으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말 이게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메리트가 있는 반면에 리스크도 좀 클 거란 말이죠. 이게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가치 투자. 이게 어떤 겁니까, 가치 투자? 가치 투자는 기업의 그 계속적 기업, 고잉 컨선이라고 해서 계속적 기업에 근거한 성장 모델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기업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인데 그 불황기일 때는 그 아무래도 자산 가치나 그 수익 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오르고 그리고 이 경기가 호경기인 성장 사이클에 있을 때는 성장주가 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호황 국면이나 아니면 불황 국면이나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도 따져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가치 투자의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가치 투자의 좋은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하죠. 그렇네요. 안정하죠.
그리고 또 그 가치 투자는 또 낮은 가격에 뭐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투자 수익률이 높을 뿐더러 또한 배당 수익률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래, 가치 투자하면 역시 워렌 버핏이지. 나도 버핏형처럼 가치 투자를 하는 거야. 아, 버핏형. 응? 이거 뭐야? 복리 투자를 하듯이 투자를 하라? 복리 투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은 지금 내 자산으로 복리 이자를 계산해 볼까? 오, 뭐야? 오? 와! 야! 아니, 복리 투자가 이렇게 수익률이 많은 거야? 어이구야. 우와, 계속 느네, 계속 늘어. 네, 선생님. 실은 제가 가치 투자를 공부하다가 이 워렌 버핏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그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이 복리 투자를 하듯이 해라.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복리. 복리라 그러면 그 이자에 이자를 주고 그 이자에 또 이자를 주는 게 복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이 수익이 장난 아니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복리 이자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복리 투자의 개념은 채권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자에다가 원금을 더해서 다시 또 계속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눈덩이처럼 그 원금이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복리 기적에 대한 일화로는 그 당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던 피터 린치가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1626년에 그 미국 인디언들이 백인에게 그 24달러를 받고 뉴욕 맨하탄 섬을 팔았습니다. 이 거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989년 그 당시에 363년이 지난 그 당시에 채권 수익률이 8%였습니다. 그 8%로 24달러를 363년 동안 복리로 투자했다고 하면은 원금이 30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30조 달러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뉴욕 맨하탄 섬의 가치는 600억 달러였기 때문에 결국 인디언들은 그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복리의 그 마법,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야, 그렇군요. 이 복리의 힘이 대단한 거군요.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 복리 방식 이걸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아, 있습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앞전에 맨하탄 섬을 일례로 들었지만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25% 수익률로 30년 동안 누적적으로 그 성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원금이 얼마가 되신 줄 아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 얼마가 되는 거죠? 8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생깁니다. 81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81억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25%의 수익률이면 물론 그만큼의 수익이 나겠지만 예. 사실 이 25%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어렵죠. 어렵죠. 예.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도 21.4%로 세계 부자가 됐는데 25% 수익률은 말이 25%지. 그 누구나 다 초창기에는 뭐 주식 투자해서 1년에다 25% 수익률 그 이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러면은 금액이 크짐으로 인해서 그 지속적으로 25% 수익률을 올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년 10% 아니면 15% 수익률을 올린다고 한다고 해도 10%로 30년이 되면 1,000만 원이 1억 한 8천이 되고 그리고 15%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은 6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의 효과는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히 그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식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성장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오르고 경기가 하강되면은 빠지고 하는 이런 투자를 해서 하나의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자들은 일정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원금의 그 투자 수익률이 합쳐져서 계단 형태로 그 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오래전에 2, 3천만 원씩 증여를 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두에 언급하셨듯이 1,000만 원이 25% 수익률로 30년이 지나면은 81억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기에 증여를 해서 애들에게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도 배우고 또 그 수익도 올려서 사회적 그 기반의 자금을 축적하는 그런 계기를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저는 이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아, 실제로 또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야, 정말 오늘 정말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복리의 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휴, 그래도 내 재산 불리는 일이니까 열심히 체크하고 공부해야겠다. 보자. 그래. 왜 떨어? 이것도 떨어졌네? 근데, 근데.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정말 이거 가슴 떨려서 이거 뭐 투자하겠어 이거. 10년은 늙은 것 같다 진짜.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직접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휴대폰이 이게 손에서
떨어질 줄 모르겠어요, 이거. 네. 이거 뭐 오르면 좋고 내리면 불안하고 떨리고 이거 예. 일이 지금 손에 하나도 안 잡혀요. 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예.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기업은 그대로인데 예. 시장 상황이나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주가가 형성되는 요인은 예. 그 기업의 가치, 주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땐 예, 예, 예. 정말 내가 아는 기업,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이 그런 시장 상황이나 그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기가 확실히 충분히 공부한 후 예.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저도 그럼 이제부터는 이 마음 공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네. 말자. 선생님, 네.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선생님만의 이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죠.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기업이라는 것은 고인 컨선. 사람 목숨은 유한하지만은 네. 기업은 영속적 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100년 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0년 된 기업이 되려고 하면은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독자적이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꼭 필요한 그런 산업. 그리고 또 소액 투자다 보니까 예, 예.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를 소액 투자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경영자가 있는 기업. 그리고 적어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3, 4% 정도의 그 배당 수익률은 예. 보장이 돼야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또 비법이 있었군요. 네. 자, 어떻게 선생님만의 비법 여러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이건 또 뭔 소리야? 응? 에이, 정말. 아이, 마음만 다스리면 뭐해? 마음만 다스리면. 어? 뭐가 이거 좋은 종목인지 알아야 뭐 투자를 하지. 뭘 사? 뭘? 에이 정말. 아이. 괜히 마음 비웠어. 아이 마음 괜히 비웠어. 아 배고파. 네,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뭐 복리처럼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해라. 뭐 이런 투자 방법들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사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이 저평가된 좋은 종목 예. 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에서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조금만의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네. 정말 이게 좋은 기업, 또 미래가 촉망된 기업, 또 여러 가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량적인 방법,
하나는 이제 정성적인 방법. 정량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그 분기에 한 번씩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를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 하면은 그 하나의 그 자산 가치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 그리고 또 얼마 팔아서 얼마 벌었느냐 만들어내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아웃이 되느냐 현금 흐름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어져서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벌어진 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당을 줬느냐 이익잉여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그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런 기업이 그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눠서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래서 저포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당 수익률이라고 해서 그 주당 순이익이 주가의 몇 배로 거래되느냐. 그래서 퍼가 그 배수가 낮을수록 저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 PBR주 자산 가치가 그 주당 수산 자산 가치가 그 몇 배로 이렇게 거래가 되느냐에 따라서 PBR주 그리고 ROI라고 해서 투자 수익률 자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는 그 ROI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의 그 아니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정량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발표되는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정성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그 CEO 주가라고 들어보셨죠? CEO 주가요? 예. 그 기업의 CEO가 누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의 연구 개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그 개발 능력, 자질 이런 거에 의해서도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름 휴가나 아니면은 연월차 휴가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방문도 해보고 또 경쟁업체도 찾아가서 저 회사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그리고 그 기업 주변에 가서 식사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렵게 보이시죠. 그렇지만은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실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저평가 여부라든가 기업의 그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얘기 도중에 그 뭐 PER, PBR 이렇게 들어서는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금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퍼라는 것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본금이 있죠. 그러면은 그 자본금에 그 일주당 이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을 벌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일주당 순이익 가치가 그 기업의 주가의 그 몇 배로 벌어들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이 5배다. 5배.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5년 이내에 그 투자한 자본금을 다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퍼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퍼가 3이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투자한 자본금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퍼가 낮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파는. 또 혹자들은 지금은 고퍼인데 회사가 이익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저퍼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그 투자가들은 고포에 사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저포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고포주만 찾아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아. 또 대부분의 가치 투자가들은 이제 저포주를 예. 사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 PBR주는 예. 이제 자산 가치를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ROI는 예. 그 기업에 대한 자산을 예.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투자 수익을 올렸느냐. 예를 들어서 ROI가 20%다. 예. 그러면은 그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예. 20%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200만 원 예. 200만 원. 씩 매년 수익률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1,000만 원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ROI가 20 정도 나온다.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 그럼 저포주 퍼로 따지면은 한 5배 정도가 되는 거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좀 어렵죠? 예, 좀 뭐 정확하게 아직 뭐 좀 어렵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뭐 PER, PBR 이런 건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네.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예.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예. 기업이 분기에 한 번씩 그 대차제표와 손익계산서 뭐그 이익이익 처분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표 그 기타 연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이 포라든가 PBR이라든가 ROI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그 자기가 직접 이 회사가 포가 얼마인지, PBR이 얼마인지, ROI가 얼마인지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아니면 자산운용사나 자문사에서 나오는 그런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그 포라든가 아니면은 저 PBR이라든가 RO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주변에 이런 걸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혼자 공부했으면 정말 어려울 뻔했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 예. 그리고 가치 투자 이런 거 할 때는 좀 유의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있죠. 저는 이제 네. 주식 투자를 투자한 기업의 대리 경영인을 둔 제가 직접 사업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진 않지만은 내가 투자한 기업의 대리 경영인이 잘 경영을 해서 예. 그 성과가 나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예. 분배를 해줄 거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없게 되면은 네. 사람의 말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는 기업에 예.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크게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이 탐욕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나 사람들 말에 이렇게 흔들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아는 기업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제가 주식 농부로서 예. 그 농심 투자 철학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강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레버리지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시장 상황이나 남의 말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노력한 만큼 얻는 사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남보다 더 열심히 기업을 찾아다니고 또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그 얻는 성과도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행도 한두 번입니다. 그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투자해라. 우리는 기업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기업 살리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성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올바른 투자, 확실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가치 투자란 저평가된 것을 매입하는 것이기에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긴 하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